자, 그럼 얘들아, 오늘도 뭐 너무 많은 시간을 끌 순 없으니까 바로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부터 우리는 통계 단원에 들어가게 됐고, 확률과 통계의 마지막 세 번째 단원이니까 이제 유종의 미를 좀 거두면 될 것 같아. 일단 경우의 수가 어떤 경우의 수의 확장이 확률이라고 하면 경우의 수와 확률을 잘 섞어서 걔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볼 게 통계인데요. 제일 먼저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확률 변수야. 이 확률 변수라는 말이 통계 단원 전체를 관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확률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확률 변수를 이렇게 라지 x라고 표현하고요. 얘를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면 확률 값을 함수 값으로 가지는 변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는요, 애들이 이 용어를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난처해 하거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쌤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쌤이 동전 2개를 던질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려는 시행이죠. 시행이야. 그럼 이 시행으로부터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사건들이. 너희가 생각하는 근원 사건이 일단 뭐가 있냐고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일단 동전을 2개 던지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어차피 우리 지금까지 경험상 앞면 뒷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근원 사건이라는 건 지금 H, H 앞면 2개 나오고, 또는 앞면 하나에 뒷면 하나 나오고, 뒷면에 앞면 나오고, 그 다음에 뒷면에 뒷면 나오는 이 4가지 결과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니? 그치? 얘들이 다 근원 사건들이 될 거고, 이 근원 사건이라는 의미는 전부 다 4분의 1이라는 동일한 확률 값을 이렇게 가지면서 4개 우리 예상 가능한 사건들이 있는 거지. 그치? 그런데 확률 변수라는 건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냐면, 그때그때마다 문제에서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변수를 설정할 거야. 알겠어? 확률 변수를 설정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자, 잘 봐. 확률 변수라는 건 설정하기 나름인데, 설정 주체는 출제자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직접 확률 변수를 설정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서, 또는 통계를 공부하는 통계학자가, 어떤 데이터를 뽑으려고 하는 통계학자가 어떤 거에 관심을 두고 누구를 확률 변수로 둬야겠다라고 정하는 거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확률 변수를 어떻게 두는 거냐면, 나는 확률 변수 x를,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 거예요. 동전을 2개 던졌을 때 x는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라고 이렇게 확률 변수를 둔다는 얘기야. 쌤, 확률 변수는 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문제에서 관심 있어 하는 애를 확률 변수로 설정할 건데, 우리는 그냥 그걸 뭐 하면 돼? 받아들여주면 된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러면 지금 이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둔다면, 이제 이 x 값이 될 수 있는 친구가 누가 있니? 자, 앞면 나오는 동전의 개수야. 앞면 나오는 동전의 개수? 그러면 x 값은 일단 뭐가 일단 가능할까? 동전 개수가 몇 개인 경우? 1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2개, 그 다음 0개도 가능한 것 같지. 그러면 지금 이 문제 설정에서 가능한 확률 변수 x는 0이랑 1이랑 2가 있는 거고, 그 이외의 숫자는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이 확률 변수가 될 건데, 그러면 얘네들은 각자 다 확률 값을 함수 값으로 가진다 그랬으니까 쌤이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잘 봐봐. 자, x라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x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처음에 0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1이 있을 것이고, 2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그 밑에는 그 실제로 x가 0이 될 때의 확률이랑 1이 될 때의 확률이랑 2가 될 때의 확률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동전 2개를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0개일 확률은 몇이니? 4분의 1인 거 맞지? 왜냐하면 t만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때의 확률은 4분의 1이라고 쓰면 될 거야. 그러면 앞면 나온 동전 개수가 2개인 것도 4분의 1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앞면 나오는 동전 개수가 하나인 거는 앞면 뒷면이랑 뒷면 앞면이 있으니까 4분의 2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였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떤 걸로 설정할지 모르는 거죠. 그 설정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문제에서 설정할 거니까 우리는 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고,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그 x가 몇몇이 가능하냐, x값들은 누가 가능하냐, 그리고 그 각각의 x값들에 대해서 확률은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를 봐야 되고, 결국에는 확률 변수들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을 때 걔에 맞춰서 그 확률 변수가 발생할 사건의 확률을 딱딱딱 구하면 그 합은 항상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요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쌤이 이제 확률 변수라는 걸 설명할 때 처음에 갈래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확률 변수는요,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져요. 자, 여러분들이 이 책에는 일단 알아둬야 돼. 확률 변수 중에는 일단 이산 확률 변수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의미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이산가족 생각하면 돼요. 이산, 무언가가 이산되어 있다. 이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산가족 얘들아 보니 가족은 가족인데 떨어져 있는 거죠. 오, 좋아요. 떨어져 있는 가족이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거야. 자, 서로 떨어져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반대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서로 무한히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연속되어 있다. 자, 차이가 뭐냐면, 서로 떨어져 있다는 거는 딱딱딱 끊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은 유한계라는 걸 의미하고, 유한계란 얘기는 결국 셀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는 서로 무한히 연속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떠한 A와 어떠한 B 사이에 확률 변수 X가 그 사이에 모든 실수다 라고 하면, 얘들아, A와 B 사이의 모든 실수를 우리가 개수를 셀 수 있니? 아니죠. 모든 실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과 2 사이의 모든 실수라고 하면 개수 몇 개야? 무한개죠. 그래서 무한개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어서 셀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지금 연속 확률 변수의 특징이야. 그러면 확률 변수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산 확률 변수고 하나는 연속 확률 변수인데, 각자가 자기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요. 쌤이 아까 확률 값을 함수 값으로 가지는 변수라고 했는데, 지금 용어 자체가 좀 어려워도 그냥 적어놓고 일단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이산 확률 변수에서 만들어진 함수는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확률 질량 함수.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 이게 번역 찾아보니까, 외국에서 번역해온 용어다 보니까 표현 자체가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얘가 질량 함수고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 만들어지는 함수는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가 있고 확률 질량 함수가 있는데, 밀도는 말 그대로 이게 촘촘한 정도잖아. 그러니까 모든 실수기 때문에 얼마나 촘촘하게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질량은 하나하나가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하나의 무게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가장 이해하기 간편할 거야. 정확하게 엄밀하게 왜 질량이에요 선생님, 질량은 무게잖아요, 이런 거는 좀 무의미하고요. 그냥 셀 수 있는 것이 질량이고 셀 수 없는 것이 밀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 확률 질량 함수와 이산 확률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서 뭐가 등장하냐면 이항 분포라는 친구가 등장할 거고요. 이 바로 다음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의 가장 이상향으로서, 예시가 아닙니다. 가장 이상향으로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확률 밀도 함수가 정규 분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계보를 알아두면 돼. 확률 변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이산이고 다른 하나는 연속이다. 그런데 이산 확률 변수로 만들어지는 함수가 확률 질량 함수고,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 확률 변수로부터, 그 다음, 그러니까 변수라는 건 x값이란 뜻이에요. 자, x와 여기도 x이기 때문에 x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확률 질량 함수가 있을 건데, 그럼 함수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당연히 px가 될 것이고 얘도 px가 될 거예요. 이렇게. 왜냐? 확률 값을 함수 값으로 가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함수는 y에 대한 x의 변화잖아. 그치? 근데 x라는 것이 변수니까 확률 변수가 딱딱 바뀔 거고 그때마다 걔에 대한 확률이 함수 값으로 존재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항분포가 되고 확률 밀도 함수의 가장 이상적인 완벽한 형태가 정규 분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일단은 그렇구나라고 일단 체계만 받아들여주면 돼. 그럼 쌤이 여기서 뭘 다시 물어볼 거냐면 아까 쌤이 처음에 확률 변수를 설명하면서 저기 예시 하나 들었죠. 동전 2개를 던졌는데 그런 시행을 했는데 확률 변수 x는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였어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치? 얘들아 저거 이산 확률 변수야 아니면 연속 확률 변수야? 얘도 확률 변수잖아. 얘 이산이니 연속이니? 얘 이산이죠. 왜? 일단 정확하게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지. 너희들이 셀 수 있잖아. 그리고 0, 1, 2 딱 3개의 정수가 서로 어떻게 돼 있니? 떨어져 있죠. 지금 연속된 모든 실수 아니죠? 떨어져 있는 거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의 한 예시를 든 거야. 괜찮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일단 이산 확률 변수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너희들 연속 확률 변수처럼 확률 변수가 무한이 많으면 무한계면 너희가 표를 만들 수 있겠니?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한계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유한계의 x를 쓸 수 있고 걔에 대한 함수 값들을 쓸 수 있을 거니까 확률 값들을 그러면 우리가 일단 표라는 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얘가 하나의 함수기 때문에 그래프로 얘를 표현하는 일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y축이 있고 자, 이렇게 x축이 있어. 그러면 정의역은요 x가 0일 때랑 자 이게 라지 x축입니다. 변수겠죠. 0일 때와 1일 때와 2일 때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정의역은 없는 상태지. 그리고 확률이라는 거를 이렇게 y축에다 두면 어차피 확률은 0일 때 여기 4분의 1이고요 1일 때 여기 4분의 2일 거니까 그림 자체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놓고 또 이렇게 그려놓고 또 이렇게 그려놓으면 얘가 확률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은요 확률 변수 x를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 또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라고 우리가 체크를 했는데 그거는 일단 그때 문제마다 다른 거죠 라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문제랑. 그래서 일단 처음에 보시면 시너지의 첫 번째 문제로 좀 한 번만 가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시너지 보시면요 유형 1번에 확률 변수의 정의라고 나왔거든요. 그래놓고 그 중에 선생님이 1019번을 볼 건데요. 다음 보기 중에서 연속 확률 변수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누가 연속이고 누가 이산되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 그럼 처음에 기억 한번 봐봐 얘들아. 독도에서의 1년 동안의 적설량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눈이 온 양을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눈이 온 양이라는 건 정확하게 딱 떨어지니? 아닐 거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뉴스 같은 데서는 그 데이터를 요약해서 얘기를 하긴 하지. 사실은 눈이 온 양은 정확히 측정하면 소수점이 무한히 이어져 있을 수 있어. 근데 뉴스에선 편의상 갑자기 아나운서 나타나가지고 이번에는 눈이 10.2653, 8725, 9234 뭐 몇몇몇몇 쌓였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 눈이 10cm 정도 쌓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마치 이게 10cm라고 정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얘는 그 사이에 눈이 만약에 1g 더 떨어지면 그때마다 적설량이 굉장히 소수점 단위로 바뀔 거고 얘는 무한히 이어져 있는 양이 될 테니까 이러한 양들은 대부분 다 연속 확률 변수다 라고 체크를 해서 기억은 연속 확률 변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어느 가게에서 계산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했거든요. 이때도 너희들이 대충 이럴 수는 있죠. 야 오늘 왜 늦었어? 쌤 롯데리아 갔는데요 30분 기다렸어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 그치? 하지만 시간이라는 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지. 너희들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시간을 측정하려고 해도 시간은 매 0.0000초별로 계속 흐르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너 정확히 딱 하고 시간을 다 이산되어 있는 단위로 끊을 수 있어? 아니죠. 시간이 쭉 연속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게에서 기다리는 시간 또한 연속되는 변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연속 확률 변수예요. 괜찮니? 자, 그런데 디귿 한번 보세요.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장의 카드에 적힌 수라고 하면 얜 좀 다른 거 맞아? 그치? 카드에 나오는 적힌 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면 x는 1, 2, 3, 4 해서 100까지 해서 딱 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사이에 무한히 연속되니? 아니죠. 1점 몇 없는 거지. 3점 몇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100개가 딱딱 떨어져 있으니까 디귿은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그냥 3번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약간 예민하게 판단을 해주시는 거야. 혹시 몰라서 그 앞에 있는 1018번도 잠깐만 얘기하면 얘들아 전구의 수명이라는 건 당연히 정확히 얘가 몇 초 이거 아니죠. 그치? 며칠 몇 초 이런 거 아니니까 수명도 연속, 시간이니까 연속될 거고 호수의 깊이도요. 깊이라는 게 쭉 하고 들어가면 연속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깊이 또한 연속 확률 변수겠죠? 기온도 마찬가지겠죠. 기온은 쭉 하고 연속돼서 올라가잖아. 딱딱 끊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어느 해의 태풍 발생 횟수 어떻게 생각해? 횟수는 분명히 자연수의 횟수만 나올 수 있는 거죠. 0 포함. 그러니까 4번이 이산 확률 변수일 거고 5번 비행 시간 또한 시간은 연속되는 거니까 연속 확률 변수일 수밖에 없겠지. 자, 이렇게 두 문장만 딱 하고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형 2번을 보시면요. 쌤이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확률 변수가 주어졌을 때 그 확률 변수는 전부 다 자기의 함수값으로서 확률값들을 가져야 되고요. 그 확률값의 총합은 항상 몇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형 2번도 좀 풀어볼 수가 있을 텐데 유형 2번에선 맨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문제 1026번 문제를 한번 볼 테니까 이거 한번 같이 보자 얘들아. 자, 1026번 문제를 보면 P, X는 X라고 나와 있고 PX라고 나와 있어. 이거 해석 좀 해드릴 테니까 앞에 좀 보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P, 확률이죠. 라지 X, 확률 변수가 스몰 x, x일 때의 확률은 px다라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근데 확률 변수 x로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을 문제에서 줬지 않니? 1, 2, 3, 4, 5. 그 말은 뭐야? 이 문제 상황에서의 확률 변수는 1, 2, 3, 4, 5 5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때마다의 확률은 x가 1일 때의 확률은 p1이 되고 x가 2일 때의 확률은 p2가 되고 그럼 여러분들은 뭘 만들 수 있냐면 여기에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x가 이렇게 주어지고 자, 방금 얘기했지만 x가 될 수 있는 값들은 누가 있다고? 1, 2, 3, 4, 5가 되는 게 맞죠? 그치? 그 다음에 당연히 1일 때의 확률은 P1이 되고요. 2일 때는 P2가 되고요. P3가 되고요. P4가 되고요. 그 다음에 P5가 이렇게 되는 게 맞고 다 합치면 몇이 나올 수밖에 없다? 1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 확률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P1부터 P5까지 다 더한 게 1이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문제에서 P1부터 P5까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고 그랬거든? 맞아요. 등차수를 이룬다고 그랬어. 그러면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등차수를 이루고 있으면 당연히 자 P1 더하기 P5는 얘의 2배죠. 맞니? 왜? 등차수열이면 등차중앙 성립할 거 아니야. 얘와 얘 정중앙에 얘가 있기 때문에 얘의 2배가 얘네들의 합이고요. 얘네들의 합도 얘의 2배인 거 맞지? 결국 뭐니? P3를 5번 더한 것과 똑같겠죠. 괜찮니? 생각을 해봐 얘들아. 등차수열이야? 가운데 거를 5번 더한 게 전부 다의 합이랑 같지 않겠어? 그쵸? 그러니까 5P3가 결국에는 1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P3가 5분의 1이라는 사실은 쿵 하고 나오겠네. 괜찮을까요? 그럼 잘 봐봐. 왜 근데 시끄럽지? 잠깐만. 얘들아 일로 와봐. 네? 저 친구도 오라 그래. 죄송해요. 일로 와봐. 물 우리 조용히 해야 되지 않을까? 죄송해요. 왜 그래? 이쁜 이들. 자, 아무튼 간에 P3가 이거 녹음되면 좀 그런데? 일단
편집. 아무튼 간에 까먹었잖아. 그래서 얘들아 확률 이번엔 뭘 구하라 했냐면 P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 이하일 확률 구하라 그랬거든. 그럼 봐봐. P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 이하일 확률인데 그 말은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지금 2차식이 주어진 거잖아. 그치? 그럼 이 2차식의 부등식 푸는 건 간단하죠. 결국 얘가 의미하는 바는 P x가 몇일 때를 의미하는 거야? 인수분해하면 2랑 4니까 2 이상의 4 이하일 때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그치? 그러면 2일 때와 3일 때와 4일 때의 확률을 합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친구는 P2 더하기 P3 더하기 P4 아니겠어요? 그럼 전체 확률 1에서 P1과 P5만 뭐 하란 얘기야? 제끼란 얘기죠. 그치? 근데 둘이 더한 것은 뭐랑 똑같아? 2 곱하기 P3랑 똑같죠.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한 건 5분의 2일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1에서 이렇게 5분의 1을 빼면 결국 5분의 3이 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문제 풀지 않을까? 그치? 이런 느낌이신 거야 얘들아. 자, 주어진 지금 확률 질량 함수를 보면 x, 확률 변수 x가 스몰 x일 확률이 다 px로 주어져 있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지. x 안에 들어갈 값은 1, 2, 3, 4, 5 5개가 있다는 거에서 너희들은 확률 변수가 지금 1부터 5까지 5개가 있구나 라는 정보를 캐치하셔야 되고, 그래서 걔를 바탕으로 우리가 표를 만들 수 있어야 되죠. 이상 확률 변수니까 그 표를 바탕으로 5개를 다 더하면 1인데 등차기 때문에 가운데 것의 5배일 것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5분의 3이 정답이 될 거고, 일단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 유형 3번 보세요. 자, 확률 분포표가 주어진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이번에 확률 구할 건데요. 자, 이 문제에서는 쌤이랑 1031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 자, 얘들아,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2, 4, 6, 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2 이상 6 이하일 확률이 10분의 7이고 그 다음에 6 이상 8 이하일 확률이 5분의 2라 그랬어. 근데 얘들아, 어차피 확률 변수 x라는 것이 갖는 값이 이산되어서 2, 4, 6, 8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이 이거 생각해보면 x가 2 이상 6 이하라는 얘기는 2일 때와 4일 때와 6일 때란 얘기죠. 그럼 언제만 빠져 있는 거야? 8일 때만 빠져 있는 거지. 그럼 8일 때까지 다 합치면 확률이 1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8일 때 확률 P, x가 8일 때의 확률은 당연히 몇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10분의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잘하시네요, 그쵸? 자, 그리고 얘 두 번째 거 봤어? P, x가 6 이상 8 이하일 때니까 결국에는 쟤는 P, x가 6일 때와 P, x가 8일 때를 이렇게 더한 것이 5분의 2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10분의 3이니까 얘는 10분의 4잖아. 따라서 x가 6일 때 이 확률이 몇일 수밖에 없어? 10분의 1이실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왜냐하면 얘가 10분의 3이니까요. 둘이 더하면 5분의 2니까 10분의 4잖아. 따라서 x가 6일 때의 확률은 10분의 1인 게 그냥 나오는 거고, 너희가 다루고 있는 다른 수학계 영역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쉽게 가고 있지 않니? 그치? 할만하시죠? 통계는 얘들아, 앞단원 2개보다 확실히 쉽습니다. 초반에는. 그러니까 잘 일단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자, 유형 4번으로 한번 넘어가면 이제는 대놓고 뭔가를 주진 않을 거고요. 확률 분포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확률 구하기가 문제로 나왔어. 이제 우리가 뭔가 나름대로 찾아내셔야 되죠. 쌤이랑 같이 1036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요즘에 왜 이렇게 마른 게 없는 걸까? 자, 보시면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병수야, 주머니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 중에서 큰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근데 p, 절대값 x-5가 3 이상의 확률이야, 얘들아. 그럼 일단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 p,
절대값 x-5가 3 이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지? 자, 절대값을 씌운 x-5가 3 이상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x-5가 3 이상일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건 어떤 경우에 얘들아? x-5가 어떤 경우? 누구보다? 마이너스 3 이하가 되더라도 당연히 절대값 씌우면 3 이상이 되겠지. 이건 기본이죠, 그쵸? 그러면 이 경우가 이제 x가 8 이상인 경우가 될 거고, 이 경우가 일단 x가 2 이하인 경우가 될 거 아니야. 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확률 변수 x가 2 이하일 때랑 8 이상일 때를 구하면 되는 싸움이죠. 그치?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게. 너희들 저 문제 잘 읽어봐. 내가 9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2개를 꺼낼 거야.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 중에 큰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건데, 자, 2 이하일 때도 구해야 되잖아. 그럼 x가 1일 때부터 봐야 되죠. x 1 가능? 불가능하지. 2개를 뽑았잖아. 근데 둘 중에 큰 거야. 어떻게 1이 더 크겠니? 그치, 1은 가장 작을 텐데.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일단 2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p, 확률 변수 x가 2일 확률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 2 이하일 때니까 1은 안 되니까 2만 구하면 될 거고, 다음으로 여기서는 8 이상일 때니까 p, x가 8일 때 하나 구해놓고 p, x가 9일 때 하나 구해놓으면 얘네 셋만 합치면 정답이 되지 않겠니? 그치 얘들아? 잘 생각해. 결국에는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8 이상이거나 2 이하인 걸 찾아야 되니까 지금 2개 뽑았는데 더 클 수 있는 숫자는 2랑 8이랑 9밖에 없는 셈이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거부터 생각해보자. 내가 9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더 큰 수가 2야. 그럼 게임은 끝난 거 아니니? 왜냐? 얘의 확률은요, 내가 전체 9개 중에서 이렇게 2개를 뽑는데 더 큰 수가 2란 얘기는 무조건적으로 누굴 뽑았다는 얘기야? 1, 2. 1, 2 뽑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 아니야? 1, 2를 뽑은 경우. 그치? 얘 한번 생각해 볼게. 9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더 큰 숫자가 8이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8은 일단 무조건 뭐 한 거야? 뽑은 거지. 더 큰 숫자가 8이란 얘기는. 그리고 9는 안 뽑은 거지. 남은 하나는 1부터 7까지 중에 하나 아니니? 그러니까 그렇지. 7시 1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18, 28, 38, 48, 58, 68, 78 이렇게 돼야지 큰 수가 8일 거 아니야. 동의하세요? 그럼 다음으로 x가 9일 확률은, 더 큰 수가 9일 확률은 9개 중에서 2개를 뽑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더 큰 수가 9니까 9는 일단 하나 뽑혀 있는 거고 1부터 8까지 중에 하나만 더 뽑으면 되니까 그냥 8C1이 이렇게 되어버리시겠지. 그치? 그러면 9C2가 36이기 때문에 자, 36분의 1로 다 통분이 될 거고 8 더하기 7 더하기 1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16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4로 나누면 9분의 4가 이 문제의 정답으로 결정이 되시겠죠. 그치? 그래서 1036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확률 분포표를 주진 않았으나 우리가 문제를 읽어보고 9개 중에 2개를 꺼냈는데 더 큰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2, 3, 4, 5, 6, 7, 8, 9가 다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확률을 구하게 되면 3개만 구해주시는 게 맞다는 얘기야.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어? 자, 오케이. 이게 유형 4번이었고요. 다음으로 유형 5번으로 들어가기 전에 쌤이 다시 한번 개념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됩니다. 자,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자, 확률 변수가 지금 딱 하고 주어져 있고 이상 확률 변수가 표로 이제 주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그 확률 변수에는 무엇이 존재하냐면 평균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가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어떤 통계적인 데이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데이터예요. 잘 생각해봐. 자, 평균이란 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 통계적인 데이터들 중에서 정확히 평균값, 무엇이 지금 기준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너희가 단체로 이번에 김샘 모의고사 시즌 0 1회를 봤어.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의 개별적인 데이터를 합쳐서 김샘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만들려고 할 거 아니야. 시험을 다 봤단 말이야.
준수가 만약에 70점을 맞았어. 재민이가 뭐 80점을 맞았어. 개별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은 좋아. 근데 결국 이 전체 데이터의 어떤 통계적 자료를 추출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야, 일단? 그 중에 하나가 평균 아니야? 전체 평균 점수는 정말 중요한 자료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평균이 제일 중요한 게 맞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분산과 표준 편차가 될 텐데, 분산과 표준 편차는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애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의 정보야.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고 또는 반대로 평균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지. 예를 들어 볼게. 우리 학원 이번 김샘 모의고사 성적이 평균이 50점이야. 근데 개극단적인 상태가 발생했어. 뭐냐면 우리 학원의 절반 인원이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고요. 나머지 절반이 빵점을 맞았어. 그럼 평균 50점인 거 맞지? 그치?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전원이 50점을 맞았어. 그래도 평균이 50점인 거 맞지? 자, 이런 데이터들이 중요하지 않겠어? 그치? 평균이 얼마나 밀집해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평균이라는 거는 결국 전체 별량의 개수로, 별량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일단 이 평균을 우리가 앞으로 EX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EX, 확률 변수 X의 평균이에요. 자, 확률 변수 X의 평균입니다. EX. 여기서 쓴 E라는 표현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일단은 expectation의 약자인데, 영어를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얘가 기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값이랑 평균은 같은 말이야. 자, 왜 같은 말이냐면 평균, 내가 만약에 10번의 공을 던져서 5번을 골을 넣었다면 내가 다음에 또 뭔가를 시도했을 때 기대되어지는 값이 곧 내 평균이 될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기대값과 평균은 같은 말이고, 그래서 이 평균을 EX라고 쓰고요. 다른 말로 쓰면 이렇게 M이라고도 씁니다. 이 M은 영어 mean의 약자인데요. mean이 다양한 뜻이 있지만 첫 번째가 아마 의미일 거고, 두 번째가 뭐 비열한, 세 번째가 수단, 네 번째가 평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mean이 평균이기도 해요. 그래서 EX를 쓰고 다른 말로 하면 M이라고도 쓴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줄게. 그 다음에 분산이라는 거는 말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분산은 지금은 아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요. 이 편차라는 건 또 별량 빼기 평균이어서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것들을 제곱한 것들이 다 평균이기 때문에 얘가 분산인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거거든. 일단 얘는 잠깐 잊어도 돼. 분산은 뭐라고 쓰냐면, 자, VX라고 이렇게 씁니다. VX예요. 이거 약장 까먹었어. 영어가 어려워서. 그 다음에 자, 표준 편차는 뭐냐면 분산의 그냥 루트를 이렇게 씌운 친구예요. 이렇게. 그래서 표준 편차의 제곱이 항상 분산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평균이라는 것은 양의 값도 가능하고 음의 값도 가능하겠으나 분산은 언제나 양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물론 0 이상이죠. 0 이상. 자, 0 이상이고 얘도 따라서 양수 0 이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는 갖고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쌤이 이제 이렇게 예를 하나 들게. 그러면 과연 확률 변수의 기대값,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하실 거야. 자, X란 친구가 X1, X2, X3, X4 이렇게 4개의 확률 변수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P1, P2, P3, P4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이게 하나의 예시예요. 자, 지금 이러한 확률 분포표가 있어. 확률 변수가 4개가 있고 그에 따라서 확률 값들이 이렇게 4개가 정해진 거니까 일단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표가 되겠지. 자, 그랬을 때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EX, 즉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X1 곱하기 P1 더하기 X2 곱하기 P2, X3 곱하기 P3, X4 곱하기 P4 이렇게 하면 얘가 그냥 평균입니다. 얘가 평균이세요. 그래서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를 해서 더하면 걔가 그냥 평균일 거란 얘기고, 다시 한번 써드리면 얘는 XI의
PI를 곱한 친구를 i가 1일 때부터 이 문제에서는 4일 때까지 다 더하면 걔가 평균이 될 거란 얘기야. 시그마를 이용해서 쓴 거야. 자, 이게 일단 평균이고요. 그러면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자,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씁니다. 제평평제라 그래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이게 분산인데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 어떻게 쓰면 되냐면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자, x제곱들의 기대값을 먼저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 거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기 때문에 기대값 x의 전체 제곱을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위에 걸로 표현해 드릴게. 자,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x제곱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각각이 다 제곱되어서 x1의 제곱 곱하기 p1, x2의 제곱 곱하기 p2, 얘의 제곱 곱하기 얘의 제곱 곱하기 얘를 하면 제곱들의 평균이에요. 따라서 다시 쓰면 x1의 제곱 p1 더하기 x2의 제곱 p2 더하기 x3의 제곱 p3 더하기 x4의 제곱 p4라고 쓰면 이게 제곱들의 평균이야. 자, 여기에서 평균의 제곱 있죠? 아까 전에 구했던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x3 p3 더하기 x4 p4라고 했던 이렇게 4개를 구해놨던 거 합 있죠? 이게 아까 평균이었지? 얘의 제곱을 이렇게 빼주면 얘가 분산이 됩니다. 이게 계산 방식이야, 얘들아. 이걸 증명하는 길도 있으나 마필 교과서에 상세하게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절대 시키지 않는 부분이니까 쌤은 일단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는 너희들 안목이 좀 더 쌓이고 나서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방식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제곱들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되는데, 자, x제곱들의 평균에서 x들의 평균이죠. 얘 제곱을 빼시면 그게 분산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표준 편차를 우리가 vx의 루트를 씌운다고 말했지만 얘만의 용어도 있거든요. 용어는 뭐냐면 이렇게 씁니다. 읽을 때는 시그마 x라고 읽어요. 시그마 x. 쌤, 이 새끼도 시그마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새끼는 뭐 대문자 시그마고요. 그리고 수열의 합에서의 시그마고 얘도 로마자 소문자로 시그마예요. 그래서 시그마 x라고 하면 얘가 이제 표준 편차가 되는데 시그마 x라는 이 친구는 어차피 루트에다가 vx를 쾅 하고 씌운 거니까 다른 건 의미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에 쌤이 자, 이렇게도 쓸 수는 있죠. 얘를 다시 한번 분산식을 정리하면 자, i가 1일 때부터 뭐 여기 지금 상황에서는 4일 때까지 xi의 제곱 pi에서 빼기 xi pi 둘이 곱한 거에 전체 제곱을 이렇게 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시면 이게 분산이기도 한데요. 얘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면 문제풀이에서는 좀 수월할 거거든요. 자, 문제에 직접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유형 5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확률 분포가 표로 주어진 경우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이라고 나왔는데 방금 전에 설명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라도 문제풀이에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여러분들 처리를 하실 거야. 자, 잘 봐. 사실은 그 앞에 지금 41번을 우리가 같이 볼 건데 그거보다 앞에 있는 문제들은 훨씬 쉬워요. 41번이 살짝 어렵더라도 잘 봐봐. 자, 두 이산 확률 변수 x와 y가 가지는 값이 각각 1부터 5까지의 자연수이고 py는 k, y가 k일 확률은요 x가 k일 확률에 2분의 1을 곱하고 10분의 1을 더한다니까. 자, 잘 생각하세요. 쌤이 여기다가 확률 분포표를 처음에 x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 그리고 그 x가 될 수 있는 값들은 지금 보면 k가 1, 2, 3, 4, 5니까 확률 변수는 1, 2, 3, 4, 5가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여기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3이 있고요, 4가 있고요, 5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놓으면 px는 자, 딱히 아직 확률을 알고 있지 못하니까 쌤이 여기다가
뭐 P1, P2, P3, P4, P5라고 이렇게 부여한 다음 걔네들의 총합이 1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써놓을게.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Y에 대해서는 좀 더 크게 써놓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먼저 좀 쓸게요. Y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값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 매번 X가 1이 될 때의 확률에 2분의 1에다 곱해놓고 10분의 1을 더한 친구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 P1 더하기 10분의 1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 쿵. 2분의 1 P2 더하기 10분의 1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2분의 1 P3 더하기 10분의 1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 2분의 1 P4 더하기 10분의 1이 나오고, 자, 마지막으로 2분의 1 P5 더하기 10분의 1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총합은 이번에도 1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얘가 똑같이 1, 2, 3, 4, 5가 이렇게 달려있는 모양새겠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되냐면, 잘 봐. 너희들 일단 이거 물어볼게. P1부터 P5까지 다 더하면 몇이니? 1이 나올 수밖에 없죠.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건, 자,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P4에다가 마지막 P5까지 더한 게 이렇게 1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다음 얘 한번 잘 보자. 얘 한번 잘 보면 얘도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되죠. 근데 얘 다 더하면 2분의 1로 묶었을 때 P1, P2, P3, P4, P5가 묶이기 때문에 다 더하면 1이니까 얘네 5개만 더하면 2분의 1이 되는 거 맞지? 거기다가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더해지면 10분의 5기 때문에 또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1이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얘네 5개를 더했을 때 1이 나온다는 거는 별로 우리가 새롭게 얻는 정보가 없는 거지. 그치? 자, 없어요. 자, 그랬을 때 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추가로 뭔가를 구해내야 될 것이냐? 저거 활용해야 되는 거 맞지? 기대값 x는 4이다를 활용할 거예요. 자, 봐봐. 그럼 우리가 기대값 x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이거 할 거 아니야? 1 곱하기 P1, 2 곱하기 P2, 3 곱하기 P3, 4 곱하기 P4, 5 곱하기 P5 할 거잖아요. 그치? 그걸 하면 그 값이 몇이란 얘기야? 몇이에요? 4 나온다는 얘기지, 얘들아? 기대값 구하나 뭐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쌤이 여기다 쓸게. i가 1일 때부터 5일 때까지 i 곱하기 pi라고 이렇게 쓰면, 잘 봐. 1을 대입하면 1 곱하기 p1, 그치?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p2 해서 5 곱하기 p5까지 다 더한 게 몇이다? 4인 걸 알고 있는 상태잖아. 그치? 문제에서 준 거죠. 근데 지금 이 y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아닌가요? 이 y야. 이 y는 1 곱하기 얘, 2 곱하기 얘, 3 곱하기 얘, 4 곱하기 얘, 5 곱하기 얘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걔를 다한 값을 구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2분의 1 P1, 2분의 2 P2, 그치? 2분의 3 P3, 2분의 4 P4, 2분의 5 P5 이렇게 더하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쓰는 거죠. 2분의 1 P1부터 시작해서 2분의 2 P2로 시작해서, 자, 2분의 3 P3, 2분의 4 P4에 2분의 5 P5를 이렇게 더한 다음에 뒤에다가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가 추가로 더해지는 거 아니야? 따라서 10분의 총 몇이야? 15죠. 즉 2분의 3이 뒤에 추가로 더해진 값을 물어보는 거 아니니? 근데 잘 생각해봐. 쌤이 이걸 다시 한번 써서 앞을 2분의 1로 이렇게 묶었어. 그럼 이쪽이 P1 더하기 2P2 더하기 3P3 더하기 4P4에 5P5가 이렇게 나오면 일단 한번 묶여지죠. 2분의 1로. 그 다음 뒤에다가 2분의 3이 이렇게 한번 더해지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들아, 알다시피 P1, 2P2, 3P3, 4P4, 5P5까지 얘네들의 곱은요, 아까 여기서 이미 구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쵸? 아까 P1 더하기 2P2, 3P3 이거 다 더한 게 몇이었어? 4였잖아. 이렇게 이 x라는 걸 구할 때 얘 썼잖아요. 그러니까 4가 이 자리에 싹 들어간다고 치면 결과적으로는 얘가 2 더하기 2분의 3일 수밖에 없어서
2분의 7로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자, 얘가 A일 거란 얘기야. 그래서 8A는 뭐야? 여기 8이 곱해지니까 28일 수밖에 없겠죠. 정답이 28로 끝나실 건데, 뭐 이 문제가 나름 기출 문제였고요. 뭐 모의고사였던 것 같아요. 자, 모의고사 기출 문제였는데 사실은 성실하게 하면 대단히 어렵진 않아. 너희들이 방금 전에 기대값 구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곱하고 곱하면 기대값이고 걔가 4다라는 정보는 일단 알아놓은 상태야. 그치? 그리고 y의 기대값은 곱하고니까 결국에는 2분의 1로 묶었을 때 배열 관계가 얘랑 똑같을 것이고 뒤에 2분의 3 하나만 추가로 더해질 거를 생각하면 충분히 문제 풀어줄 수 있는 거지. 그치? 하실 수 있겠지? 자, 이게 1041번 문제였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 바탕으로 유형 6번으로 좀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유형 6번 가시면 이번에는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걸 우리가 한번 해볼 거니까, 자, 쌤이랑은 어떤 문제를 볼 거냐면 104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여기 쓰여있는 많은 내용들은 지울 건데 다시 한번 강조, 얘들아. 평균을 구하는 방식은 확률 변수와 확률 값을 곱한 친구들을 다 더하는 거야. 그게 평균이야. 분산은 뭐였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제평 평제라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이제 분산과 그 표준 편차는 뭐야? 분산의 루트만 씌우면 되죠. 얘를 잊지 않는 상태라면 우리가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한번 들어가 볼게. 언제 말라. 자, 이번에 문제 한번 읽어보면요. px는 2는 1 빼기 px는 0이다라고 나왔고요. px는 0은 0보단 크고 1보단 작다고 나왔고요. 2x의 제곱은 2 곱하기 vx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간단할 것 같아. 얘들아 봐봐. 너희들이 처음에 주어져 있는 문제식에서 px는 0만 반대쪽으로 이항을 하면요. x는 0에다가 더하기 x는 2를 이렇게 더하면 걔가 뭐가 되니? 1이 되는 게 맞지? 맞아요? 여기서 너희들이 알 수 있는 정보는 지금 확률 변수가 0일 때와 2일 때가 있는데 그때 확률 두 개를 합치니까 1이 되었잖아. 그 말은 확률 변수는 유일하게 누구랑 누구밖에 없다? 0이랑 2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그려놓기 위해서 x를 딱 하고 써놓으면 들어갈 말이 여기 0이랑 여기 2밖에 없는 거고 다 합치면 확률값이 1이 되겠다. 그래서 확률은 과연 몇이 나올까 이거죠. 괜찮으세요? 그럼 내가 지금 0일 때의 확률을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면 그냥 하나 부여하면 될 거 아니야. 알파벳 아무거나 쓰자. 뭐 쓸래? 스몰 a 하나 쓸게. 그럼 이쪽에는 1-a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맞으셔버리겠지? 자, 그러면 맞으셔버리겠지? 자, 그러면은 일단 기대값부터 한번 구해보자, 얘들아. 자, 기대값 구하려면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잖아. 근데 얘는 어차피 0이니까 얘 곱하기 얘를 하면 뭐 2-2a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 이게 기대값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지금 기대값은 구해놨는데 우변에 지금 분산 보이잖아요. 분산 보이니까 분산도 구하셔야 되겠죠. 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2x제곱, 제곱의 평균 구해놓고 거기서 평균은 이미 구해놨으니까 평균의 제곱을 이렇게 빼실 거란 얘기야. 괜찮으시겠지? 그러면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얘가 제곱된 것들의 평균이니까 0의 제곱 곱하기 얘, 어차피 0이지. 얘의 제곱, 4 곱하기 얘, 그러니까 4의 1-a가 이렇게 나오면 일단 제곱의 평균이시겠지. 자, 거기서 뭘 빼야 되냐면 평균의 제곱을 빼실 거라고. 그럼 평균의 제곱을 빼면 얘의 제곱을 뺀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는 2로 묶으면 1-a니까 얘를 제곱한 걸 빼려고 치면 얘도 제곱 얘도 제곱 될 거니까 4의 1-a의 제곱을 이렇게 빼지 않겠어요? 괜찮니? 그럼 쌤은 뭐 다양한 계산 방법이 있겠으나 니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모든 게 불편하면 그냥 다 계산하셔도 돼요. 제곱 풀어내서 전개해서. 쌤은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뭐 4의 1-a로 이렇게 묶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 공통분모니까. 그러면 뭐가 묶이냐면 얘는 1이 이렇게 남을 거고요.
얘는 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만 이렇게 남지 않겠어? 4의 1 마이너스 1을 묶으면? 너희들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되면 결국엔 얘가 4의 1 마이너스 a에 뒤에 거 계산되면 얘들아 보니 1 빼기 1의 플러스 a이기 때문에 그냥 a만 이렇게 남는 게 맞겠지. 괜찮으실까? 괜찮으시겠죠? 그럼 봐봐. 최종적으로 얘가 분산이고요. 얘가 평균인데요. 저기 보시면 평균을 제곱하면 분산의 2배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평균을 또 한 번 제곱을 해볼게. 그러면 4의 1-a의 제곱이라는 게 평균의 제곱인데 얘가 분산의 2배와 같으니까 2를 곱해서 8 곱하기 1-a의 a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둘이 같아야 되겠지. 괜찮죠? 자, 뭐만 남았을까요? 여기 뭐 4 하나랑 8 하나 이렇게 약분해 주시고 뭐 넘겨서 뭘 풀 수도 있겠으나 그냥 간단히 이렇게 정리할게. 왼쪽은 그냥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일 거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2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가 이렇게 나오겠죠. 넘겨놓고 정리를 하면 3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0이니까 우리가 얘를 간단하게 3a와 a 이쪽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 시킬 수 있고요. 그러면 a는 3분의 1이거나 또는 1이 이렇게 나오실 거야. 괜찮니? 자 얘들아, a가 3분의 1이거나 또는 1인데 실제로 a에 1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확률이 얘가 1이고 얘가 0이죠. 근데 아까 문제에서 x가 0일 때의 확률은 0과 1 사이라는 조건을 일부러 준 거지. 얘가 1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몇이 될 수밖에 없어?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가 3분의 1이고 얘는 자연스럽게 3분의 2가 될 테니까 자, 확률 px는 2의 값 얘죠? 3분의 2가 정답이 되시겠지. 정답이 4번으로 끝날 거야. 자, 이렇게 일단 1049번 문제 해결하실 수가 있고 다음으로 우리 유형 7번 넘어가서 확률 분포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상 확률 변수의 평균 구하기야. 이번에는 분포 자체를 대놓고 주지 않고 우리가 문제의 상황을 보고 걔를 해석해서 확률 분포표를 우리가 직접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조금 더 숨겨져 있는 문제가 될 건데 그래도 우리 워낙 지금까지 확률을 탄탄하게 공부해 왔으니까 뭐 특별히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렇지 않니? 그렇잖아. 끄덕여 얘들아. 웃어. 웃으세요. 그 12번 유형까지만요. 뒤에 이항분포는 안 나가요. 이항분포는 안 나가요. 우리 오늘 그거 너무 많지 않아? 이항분포 나가면? 괜찮아. 이항분포도 나갔으면 좋겠어? 아니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럼 다음으로 좀 볼 건데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집니다. 다음 규칙에 따라 얻은 점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얘들아, 지금 문제 상황 보이니? 계속해서 문제에서 우리한테 확률 변수가 뭔지 정해주고 있지.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지. 문제에서 정해줬잖아. 점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야 라고 정해줬잖아. 우린 뭐 하면 돼? 그냥 팔로우 하시면 돼요. 쌤 인스타도 팔로우하고. 아무튼 봐봐. 동전 4번 던질 건데 점수의 합의 확률 변수 x라고 그랬고 기대값 x를 구하라고 했고 첫 번째 동전을 던져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점수를 얻지 못한다 그랬어. 그럼 이제 조건 한번 읽어보자. 앞면이 나온 후에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온 후에 뒷면이 나오면 1점을 얻는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같은 면이 나오면 1점을 얻는 거야. 동의? 그 다음 앞면이 나온 후에 뒷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온 후에 앞면이 나오면 2점을 얻는다. 면이 바뀌면 2점을 얻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자 1라운드가 있을 거고 자 2라운드가 있을 거고 3라운드가 있을 거고 자 4라운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생각 한번 해봐. 너희들 점수를 최대한 많이 얻으면 몇 점까지 얻을 수 있겠니? Think again, think again. 자, 점수의 최대값이 몇 나올까요? 그렇죠. 6점 나오겠지. 6점. 1라운드에 대해서는 어차피 점수를 못 얻어.
그럼 1라운드에 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뀌어. 또 바뀌어. 또 바뀌어. 3번 바뀌면 6점 얻는 거 맞지? 근데 2번 바뀌고 1번 안 바뀌면 5점 얻겠죠? 그럼 4점 얻는 방법도 있나? 그렇지. 1번 바뀌고 2번 안 바뀌면 4점 얻겠지. 그치? 3점 쌉 가능? 다 안 바뀌면 3점 얻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2점 가능? 생각해. 머가리 굴려. 2점 가능해? 아니지. 3번 점수를 얻을 건데 최소가 1점이잖아. 그럼 3점이지? 아, 얘들아. 바로 그냥 각 잡으셔야 돼요. 무슨 각? X라는 확률 변수 땅 하고 잡아놓고 얘가 점수니까 내가 아무리 점수를 못 얻어도 3점은 얻는 거 맞지? 4점 얻을 수도 있고요. 5점 얻을 수 있고 최대한 많이 얻으면 6점 얻을 수 있다니까 니들이 이 문제를 보고 3, 4, 5, 6을 표에 적지 못하면 문제를 맞추기 어려울 거란 얘기야. 우리가 이 정도는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 지금. 물론 오늘 첫날이니까 조금 더 연습하다 보면 알겠지? 그러면은 이 결국에는 6이 되고 얘가 1이 탕하고 완성이 될 거야. 그래서 px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너희들은 뭐도 구해야 돼? 확률 값들도 잘 구해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 거냐면 봐봐. 3점을 얻었다는 얘기는 면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 앞면 나오고 앞면 나오고 앞면 나오고 앞면 나오고 또 뒤 이렇게 나오면 얘는 3점 얻는 경우 아니야? 그치? 면이 바뀐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얘들아,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1라운드에서 앞뒤, 2라운드도 앞뒤, 3라운드 앞뒤, 4라운드 앞뒤니까 그냥 중복순일로 2의 4제곱 아니니? 그러니까 전체는 일단 16분의 16분의로 이렇게 동일할 거란 얘기야. 괜찮아 버리세요? 흐름 잡았죠? 그러면 그 중에 2가지 경우만 면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으니까 3점 얻는 거지. 그 다음에 6점 얻는 경우만 생각해 볼까? 6점 얻는 경우 처음에 H로 시작하면 HT 이렇게 TT 해서 뭐가? 조용히 해. 너 너무 시끄러워 지금. 아무튼 간에 HT랑 그 다음에 TH 이렇게 되면은 3번 바뀌면서 2점씩 계속 얻어서 6점 되는 거 맞지? 이것도 딱 2가지 경우만 있는 거 아니야? 부끄러워. 쳐다보지 마. 자, 아무튼 간에 책만 봐.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생각해봐 얘들아. 4점을 얻는다는 얘기는 한 번은 바뀌어. 근데 2번은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만약에 H로 시작해. 유지를 시키고 싶어. T 하면은 한 번만 바뀐 거지. 한 번 바뀐 거야. 근데 T 이렇게 해도 한 번만 바뀌죠. 맞아? 바뀌는 게 한 번이야. T 이래도 한 번만 바뀌죠. 그럼 얘들아 이게 몇 개야? 3개지. 그럼 T로 시작해도 3개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6개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도 6개가 동일하게 탕 하고 되겠지. 이 확률을 표에서 직접 주지 않아요. 문제에서 이거 드시고요. 이 표 드릴 테니까 기대값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상황 주고 표도 심지어 표만 안 준 게 아니라 확률 변수도 우리한테 안 줘. 점수의 합이라고 줬어. 이거 보고 니들 바로 3, 4, 5, 6 뽑아내야 돼. 뽑아내야 되고 걔를 가지고 확률표 구해서 이걸 완성시키는 것까지 너의 몫이야. 그 다음 뭐 하셔야 돼 이제? 기대값 구하셔야 되는 거 맞지? EX. 이때부터는 간단하죠? 뭐 하시면 돼?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EX라는 친구는 어차피 둘 곱하는 거니까 분모는 그냥 16으로 유지가 될 거고 3 곱하기 2, 6, 6, 4, 24, 6, 5, 30, 6, 2, 12 이렇게 되면 끝 아니겠어? 곱해서 더할 거니까 그러면은 30에 12니까 72가 나올 거고 자 16분의 72는 8로 나눠서 8로 잠깐만 맞지 8로 나눠서 2분의 9 이렇게 나오지 않겠니? 그래서 기대값은 2분의 9가 나올 거고 정답 3번으로 끝날 것이다로 일단 정리할게요. 괜찮으시죠? 자 이번에 유형 8번은요 확률 분포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황만 줄 거지 우리한테 표를 주진 않을 거야. 그랬을 때 분산이랑 표준 편차를 구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얘도 우리가 문제 상황 인식 좀 제대로 해볼게.
1068번의 터프 문제를 쌤은 또 한번 풀어줄 거고요. 니들이 이런 문제 풀 때 숙제할 때 얼마나 고생하겠니? 1068번 풀려면.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미리 한 번은 다뤄준다는 얘기야.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x좌표와 y좌표가 각각 0 또는 1 또는 2인 9개의 점이 있다. 그러니까 0,0, 1,0, 2,0, 0,1, 1,1, 2,1, 0,2, 1,2, 3, 2,2까지 총 9개의 점이 있는 거지. 자, 이 9개의 점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2개의 점을 동시에 택할 때 두 점의 x좌표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아, 2개를 골랐는데 x좌표의 합이에요. 주은아, 저 말을 보고 나서 주은이가 저 문제를 읽고 확률 변수 x가 2개의 x좌표의 합이니까 걔네들의 후보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주은이가 쌤한테 확률 변수 x로 가능한 값들에 대해서만 얘기해 줄래? (1) 가능하죠. 또 2 가능해요. 또 3, 그리고 4, 그리고 그렇지, 다 나왔죠. 0, 1, 2, 3, 4 다 나온 거 맞지?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일단 0, 1, 2, 3, 4까지 나오면 전체가 다 나온 것 같아. 왜냐하면 x좌표 2개의 합이니까. 전체 확률이 1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px를 이렇게 써놓고 갈 건데, 자 얘들아, 내가 결국 저기는 9개 중에 서로 다른 2점을 택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9c2로 고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9c는 36이니까 36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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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분의를 다 써놓고 일단 진행을 할 거란 얘기야. 자, 그랬을 때 두 개의 x좌표의 합이 0이 나오려면 준수야, 어떤 일이 발생해야 돼? 뭐라고요? 뭐가 0? 다시 한번 얘기해줘. x좌표가 2개 다 0이 나와야 되지. x좌표가 0인 점이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러면 그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지만 x좌표의 합이 0이 될 거지. 따라서 이 위에는 3c2가 올라가야 되지. 따라서 여긴 3이 이렇게 오지 않을까? 3c2니까. 그럼 얘들아, 이번에는 x좌표 2개의 합이 1이 나오려면 0인 거 하나랑 1인 거 하나 뽑아야 되는 게 맞지. 그럼 0인 게 3개 있고 1인 것도 3개 있으니까 3개 중에 하나 뽑고 또 3개 중에 하나 뽑은 걸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c1 곱하기 3c1이어서 여기 9가 이렇게 나오는 거 동의하니? 자, 이번에는 여긴 당연히 몇 개가 될 수밖에 없을까? 2는? 다시 3? 다시 다시 얘들아, 합해서 2가 나올 거야. 그러면 0, 2가 만나도 되고 1, 1이 만나도 되지. 12죠. 얘네 셋 중에 하나 뽑고 얘네 셋 중에 하나 뽑는 걸 곱하면 9개가 나오는 게 맞아. 그것도 가능하지만 이 중간 세 줄에서 2개를 뽑아도 합하면 2죠. 그러니까 3개가 추가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 12가 이렇게 나올 거고, 이런 생각도 쌤이 해본다. 잘 봐. 대칭 구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그쵸? 왜냐하면 4가 나오려고 치면 어차피 2라는 3개의 점 중에 2개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대칭이 삐뿅 하고 나올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 잘 봐봐 얘들아. 대칭 가운데잖아요. 양쪽이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으면 기대값 x는 계산하지 않아도 2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양쪽이 대칭 구조 이루고 있으면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2가 나와요. 정확히 가운데가 평균을 유지하고 있을 거여서 x의 평균이 2가 나올 거야. 실제로 계산하시면요, 4, 3, 12, 9, 3, 27, 24, 9야. 얘는 할 필요 없지, 0이니까. 그러면 9 더하기 24 하면은 33이죠. 거기다 27 더했어. 60이죠. 거기다가 12 더했어. 72죠. 그럼 36분의 70이니까 2 나오는 거 맞지?
양쪽이 대칭되어 있으면 그냥 가운데 것이 평균으로 나올 거야. 근데 우린 지금 평균 구하는 문제는 아니죠. 분산 구하는 문제지. 그러니까 기대값은 2라고 이렇게 밝혀놓고 다음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 제곱의 평균 구하시는 거 맞죠? 제곱의 평균. 따라서 이 x제곱을 구하시는 게 과제가 될 거고, 그럼 제곱하면 얘는 어차피 의미 없어 0이어서 얘 1이니까 똑같아. 그래서 36분의 계산하면 1 곱하기 9니까 9. 얘는 잘 들어 4 곱하기 12니까 48이 되는 게 맞죠? 그 다음 9 곱하기 9니까 8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6 곱하기 3이기 때문에 48이 추가로 이렇게 오시겠네. 그러면 얘는 36분의, 자 얘네들이 더하면 90이고 얘네들이 더하면 96이니까 186 나오는 거 맞을까? 그치? 그래서 186이 되고요. 굳이 좀 약분을 한다고 치면 6으로 약분 되겠네. 일단 12로도 되나? 일단 6으로 먼저 해볼게요. 그럼 6분의 31이기 때문에 더 약분 안 되겠네. 그치? 그래서 제곱의 평균인 6분의 31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셔야 되는 거죠. 평균의 제곱, 2의 제곱인 4를 이렇게 빼면 6분의 24가 빠지니까 6분의 7이 이렇게 나오면 얘가 분산이지 않을까? 이렇게. 응? 괜찮아요? 그래서 6분의 7이 이제 2번에 있으니까 이제 2번이 정답이 될 것이고, 자, 이렇게 일단 문제 풀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야? 아유, 여러분들 파릇파릇한 눈빛을 보소. 막 그래? 방금 전에 도현이가 얘기할 때 말은 도현이만 했지만 난 앞에서 너희들 눈빛을 다 보잖아. 여러 명이 막 약간 미세하게 고개 끄덕이면서 못해 거기까지 못해 약간 이렇게 눈치를 줬는데, 맞아요. 쌤 지금 이거만 풀어도 머리 터져요. 그치? 오늘 새로운 걸 많이 머릿속에 넣고 있으니까. 근데 너무 유형이 조금 남았는데 좀 아쉬운데? 숙제 짝서고까지 같이. 무슨 소리야? 오, 방금 전에 내가 솔깃할 만한 얘기를 해줘서 지혜가 더 쉬워. 자, 일단 숙제는 쌤이 홀수번으로 유진해 줄게요. 홀수번으로 유진해 주는데, 감사가 아니라, 야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더 나해줘야 좋은 거지. 근데 봐봐,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진도는 더 안 나갈 테니까 한 3개 유형 남았는데 그거 다음 시간에 같이 하면 돼. 연속 확률 변수 하면서. 근데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생각 잘해야 돼. 이런 얘기 먼저 해줄게요. 자, 3월달이 되면요, 3월달이 되고, 자 그때 2월이 끝나고 나면 3월에 이제 정규학기가 시작되잖아. 그때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만 얘기해 줄게. 자, 3월이 있을 거고요, 자 4월이 있을 거고요, 5월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6월이 있겠는데, 이게 참 다양한 변수가 끼어져 있어서 이 시기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거든요. 잘 봐봐. 7월까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쌤이 먼저 내신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3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하면 4월 말에서 5월 초에 뭐가 있냐면 중간이 딱 하고 끼어 있죠. 중간고사. 그 다음 5월부터 시작해서 6월 말이 돼가지고 7월 뭐 초나 중순에 이렇게 기말이 딱 껴 있으면, 이게 끝나면 너희들의 뭐가 끝나? 내신이 끝나는 거죠. 물론 재수할 사람들은 2학기 내신도 챙겨야 되겠지만 2학기 내신을 챙긴다는 마음 자체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까지가 들어가죠. 재수 내신은. 아무튼 이게 딱 하고 나면 이제 내신 끝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이건 내신의 관점이고요. 너희들이 어떤 수능 관점으로 뭔가를 보기 시작하면, 자 3월달부터 5월달까지가 하나의 피리오드죠. 그치? 왜냐하면 6월 1일에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6평이 있으니까. 이번 올해에는 6월 1일인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맞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 사이클이 돌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다음 사이클이 언제까지야? 9평 때까지죠. 그 다음에 9평 이후로 수능일 때까지가 이제 파이널 기간이 될 건데,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서 말인데요, 이 4월달 여기 붙어 있죠.
여기부터 반이 약간 내신 준비반과 정시 준비반으로 이때만 잠깐 분리되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때 잠깐 분리되는 느낌이 날 거야. 우리 반을 다 헤쳐가지고 그때부터 빠빠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4월 달에 잠깐 니들이 좀 갈라질 거란 얘기야.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냐면 자기 스스로 하는 거야, 얘들아. 내가 여기서 직접 다 지금 손들고 조사를 시키진 않겠으나 여기서 분명히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지금 그냥 정시 파이터야, 이런 사람들 있죠. 정시 거의 올인이야,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대학에 갈 입시 계획이 수시를 뭘 넣어보고 어디에 뭘 쓰고 이런 계획을 슬슬 세우고 있을 거 아니야. 난 생기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은진이 얘기는 대충 해도 되잖아. 은진이 얘기는 뭐 널리 알려진 거니까 은진이는 당연히 내신반에 가겠지, 그치? 그래서 내신 확통을 준비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은진이는 근데 예시가 안 된다. 왜냐하면 기존에 공통과 내신을 둘 다 하고 있는 학생들만 해당이 되는 건데, 은진이 이미 내신만 하고 있고 공통 수업을 안 들으니까 그 내신 그냥 계속 열심히 집중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공통을 듣고 있는데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학생들 있죠. 수능도 보겠지만 최저를 위해서도 보는 거고 뭘 위해서도 보겠지만 내신 때 특히 집중해야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잠깐 내신반으로 분류해서 공통을 좀 얕게 공부하고 그때 조금 힘을 빼고 내신에 초집중을 시킬 거란 얘기야. 이 중에서 나는 고3 때 수학 내신이 없습니다. 손. 성신 없고 한성 없죠. 성신 없고 한성 없고 신일 없나? 신일 없어요. 그치? 그런 친구들은 뭐 해야 돼? 그런 친구들은 공통도 같이 수강하는 수능반에 가는 것이 맞으나,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볼게. 쌤, 저는 고3 때 고3 때 수학 내신은 없지만 저는 지금 내신으로 대학 가는 게 메인인 학생입니다. 라고 하면 그때 어떻게 될까? 아니, 수학에서 힘을 좀 빼야 되겠지. 수학에서 힘을 빼야지. 너 다른 과목은 내신을 볼 거 아니야. 근데 진석이는 지금 용문이니까 다른 과목도 확통도 내신이 이번에 보나? 네. 그럼 수학에서 힘을 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한성이나 신일 같은 애들 중에서 저는 내신이 쌉 중요합니다. 막 국어 해야 됩니다. 영어 해야 됩니다. 이런 학생들이 이제 조금 힘을 빼는 거고, 수학에서.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여기 없죠. 수학은 어떻게든 해야 돼. 가장 최고로 중요한 과목이 될 거야, 너희들한테. 근데 아무튼 4월이 되면 이렇게 살짝 분리가 될 거고요. 내신에 집중하는 학생들은 공통에서 힘을 살짝 뺐다가 5월 달에 다시 한번 집중해 들어갈 거고, 이런 계획이 다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리고 확통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시너지 지금 막 홀수 번째만 하냐 짝수 번째만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막 일희일비하실 때는 아니야. 내가 물론 너희가 다 생각은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뭐냐면 야, 숙제 홀수만 해줄게, 와, 이게 아니야. 니들은 3월달 계획을 세워야 돼. 니들 3월달에 내신, 이제 4월 내신 준비하고 하려면 일단 무조건 뭐는 일단 해야 돼. 수특 무조건 해야 되지. 너희들 수특 이번에는 PDF, EBS에서 무료 제공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따로 제공했지, 단톡방에. 4가지 과목 다 올린 거 봤지? PDF. 어둠의 경로로 어렵게 구한 거니까 잘 쓰세요. 알겠지? 그리고 살려는 사람들은 추가로 사도 돼. 왜냐, 수특은 안 비싸, 얘들아. 건당 5,000원 정도밖에 안 한단 말이야. EBS에서 만든 거라서. 그래서 쌤 패드로 몇 번 연습하고요. 어차피 수능 특강은 몇 번 풀어야 돼, 내신 보려면. 수없이 많이 풀어야 되니까 책으로도 한번 사서 풀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외워질 정도로 풀어야 돼, 내신 보는 애들은. 수특 변형이 주 메인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아무튼 수특해야 되지. 그 다음에 수능 볼 친구들 당연히 뭐 해야 돼? 기출해야 되죠. 우리 지금 확통 기출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당연히 안 하고 있지. 지금 처음 배우는데. 2월달이 끝나고 나면 내가 너희한테 뭘 기대해? 꽤나 연습이 됐다 생각하고 걔를 기출에 녹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또 내신 보는 애들 뭐 해야 돼? 기본적으로 한 고쟁이 정도의 책은 해야 되죠. 자, 이거 할 건데 너희한테 뭐가 남아있니? 신에게는 아직 시너지 절반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시너지를 빨리 처리하셔야 넘어가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만약에 짝수번도 조금씩 풀고 있잖아, 시간 날 때마다. 그러면 너희들 나중에 내가 얘들아 이제 짝수번 절반 하자, 내가 이 얘기 안 할 것 같아? 당연히 짝수번 절반 시킬 거야. 그때 너희가 미리 좀 해놓은 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막 이 원숭이냐?
아침 4개 줄게. 저녁 3개 먹자. 그러면 와, 싸발 아침 뭐. 이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너희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돼. 어차피 오늘 걸으면 내일 뛰어야 되고 오늘 미리 좀 뛰어놔. 그래야 내일 좀 걷지.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 테니까 고3이니까 공부를 알아서 많이 할 생각을 해. 내가 숙제 적게 내주면 쌤 싸발놈이세요? 왜 이렇게 숙제 적게 내주세요? 이렇게 좀 하라고. 알겠지? 더 내줘봐요.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하라고. 나 화낸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아무튼 간에 얘들아 열심히 하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 다 했어?